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죽어서도 잊어서는 안 될 은인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저희 시아버지입니다. 저는 어른들에게 애정이나 사랑을 받아본 기억이 크게 없어 부모에 대한 애정이나 사랑을 모르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게 해주신 분이 바로 저희 시아버지였습니다. 저의 어릴 때를 떠올려 보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는 줄곧 아팠습니다. 결국 중학생 때 아버지가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단 둘이 살았습니다. 힘든 가정 형편이었지만 어머니는 얼굴 볼 시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열심히 돈을 벌었고 둘이 겨우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는 되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고등학생이 될 때쯤 어머니가 재혼을 해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새아버지는 데려온 자기 자식과 저를 은근한 차별로 대했고 짧은 기간이지만 몇 년간 새아버지의 눈치를 보며 살던 저는 20살이 되자마자 집을 나와 혼자 살았습니다. 대출을 받아 학교를 다니고 기숙사에서 살았지만 집보다는 나았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다니던 중 어머니마저 사고로 돌아가셔서 저는 사람들이 말하는 고아가 되고 말았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새아버지와의 연락도 끊겼습니다. 신입생일 때는 지원해주는 기숙사에서 살 수 있었지만 학년이 올라가면서 지원해주는 기숙사마저 끊겨 고시원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저의 몸과 마음을 둘 곳이 없다는 걸 깨달은 순간부터 저는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일은 모두 찾아 무엇이든 미친 듯이 했습니다. 고깃집, 치킨집, 레스토랑, 편의점, 카페, 옷가게, 주방 보조도 했고 전단지 배포, 국밥집 서빙에 택배, 상하차 알바까지 했습니다. 당시에 있던 알바 중에는 안 해본 알바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하루 2개씩은 기본이고 단기 알바까지 합하면 3-4개씩 뛰는 날도 있었네요.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시간조차도 저에겐 없었습니다. 학자금 대출은 쌓이고 있었고 먹고 입고 잘 수 있는 생활비도 없었거든요. 지금 지나가는 20대 친구들은 얼굴만 봐도 생기가 넘치는데 그때의 저는 아마 그렇게 웃고 떠들 기운도 없었을 거예요. 친구들을 가끔 지나가다 만나면 어쩐지 볼 때마다 얼굴이 나빠지는 것 같다며 크게 걱정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에게는 그런 친구들의 걱정조차 거슬렸던 수준으로 여유 따위는 없었습니다. 결국 대인관계는 점점 좁아졌고 저는 더욱 철저히 혼자 외톨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끔 외로울 때도 있었지만 저에게 그럴 시간이 없다는 말로 저를 더욱 채찍질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너무 아프기 시작했고 결국 하고 있던 모든 알바를 관둬야 하는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병원에 갈 돈도 없어 알았지만 고시원에 누워있어서야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고시원 월세 날도 다가오고 마음이 급해진 저는 다시 밖으로 나가서 헤맸습니다. 인터넷을 뒤져 알바를 구한다고 하는 곳은 모두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잘 먹지도 못해 수척하고 누가 봐도 아파 보이는 저를 써주는 곳은 없었고 저는 허탕을 칠 것 같은 기분에 너무나도 불안했습니다. 뭐라도 해봐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 눈앞에 보이는 아무 가게나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 일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뻔뻔스럽기 그지없지만 그때는 뭐라도 하지 않으면 제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머리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무가내로 사장님의 인사가 다 끝나기도 전에 일을 달라며 때를 쓰는 것처럼 말을 했죠. 그런데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던 사장님이 뜬금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밥 먹을래요? 그 말씀에 퍼뜩 정신을 차려보니 들어갈 때는 몰랐지만 아마 분식집이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안타까워 보였으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싶어 너무 부끄러워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지만 사장님은 횡하니 주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나 밥 먹을 건데 같이 먹어요. 밥 먹고 이야기합시다. 아저씨랑 같이 밥 먹으면 싫으려나? 아니요. 안 싫어요. 사장님이 주방에서 웃으면서 말을 하시는데
어쩐지 다정한 목소리에 마음이 놓여버렸습니다. 결국 저는 염치 없이 사장님께 밥을 얻어먹었습니다. 그날 제가 먹은 김치볶음밥은 세상 어떤 음식보다도 맛있었습니다. 제가 음식을 먹는 내내 사장님께서는 저에게 이것저것 말을 거셨는데 그중 제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에 대해 물어보신 말씀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학교는 어딘지, 나이는 몇인지, 무슨 공부를 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집은 여기서 멀지 않은지 그냥 그런 걸 물어보셨습니다. 이런저런 대화 끝에 저는 식사를 마쳤고 그릇을 치우러 일어나시는 사장님께 저는 너무 부끄러운 마음에 밥값을 지불하겠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돈 낼게요. 돈은 무슨? 어차피 나 밥 먹는데 같이 먹어준 거고 안 심심하게 말동무해준 것만 해도 고마워요. 갑자기 불쑥 찾아와서 밥까지 얻어먹으니 너무 죄송해서요. 그게 뭐 어때서? 우리 아들이랑 나이도 비슷한데 어쩜 이렇게 야무진지 모르겠네. 불쑥이라도 일자리 찾으러 들어온 건데 얼마나 성실해? 신경 쓰지 말아요. 나는 오히려 이렇게 심심할 때 갑자기 찾아와 주니까 예상치도 못해서 더 반갑고 그렇다니까요. 그 말에 저는 갑작스럽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람이 그립지 않다, 외롭지 않다. 나에게는 그럴 시간이 없다. 제 자신에게 엄하게 굴었지만 어쩌면 저는 사람이 너무나도 그리웠던 것 같습니다. 그때 사장님이 걸어준 다정한 말 한마디에 저는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가 울기 시작하자 사장님은 처음에 놀라셨지만 곧 제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저의 앞에 앉아 제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눈물이 멎자 사장님은 내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학교를 가지 않는 평일의 시간은 모두 분식집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게가 작아서 직원을 쓸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일하는 시간만큼은 꼭 챙겨주려 노력하겠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그리고 가게에서 일하는 동안 식비는 따로 없지만 밥은 이렇게 같이 먹는 게 어떻냐고도 말씀도 해주셨어요. 쉬고 싶을 땐 원하는 만큼 쉬어도 좋고 아플 땐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라고. 그리고 쉬는 날도 얼마든지 놀러 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딱해 보였어도 저는 그날 사장님에게는 그저 처음 본 사람이었을 텐데 어떻게 저에게 그렇게 해주실 수 있었는지 더 나이를 먹은 지금의 저도 이해할 수가 없을 정도로 사장님은 좋은 분이셨습니다. 사장님이 일러주신 대로 저는 그 다음날부터 분식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기도 작고 손님도 많지 않아 직원이 필요도 없는 분식집의 직원이라니. 너무 죄송해서 일을 할 때도 최선을 다했고 최대한 폐를 끼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그런 노력을 알아주시기라도 하듯 사장님은 언제나 그 이상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러지 말라 말씀드려도 꼭 얼마만큼씩 시급을 더 얹어주셨고 쉬는 날 전화 가서 달려가면 집에 가서 먹으라고 음식을 한 알음씩 싸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졸업할 때까지 그곳에서 가족처럼 그렇게 지냈습니다. 사장님께 언젠가는 가정형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그럴 때도 아무 말씀 없으셨습니다. 언제나처럼 밥 먹을까? 하셨죠. 그렇게 저는 자꾸만 사장님을 아버지처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가게로 식사를 하러 온 사장님의 아들과도 얼굴을 트고 친구도 되었습니다. 저보다 딱 1살이 어렸는데 무뚝뚝한 친구였어요. 제법 가까워지고 난 이후로 그 친구에게도 저의 가정 형편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 듣고 덤덤히 그러더군요. 나도 엄마 없어. 근데 잘 컸잖아? 근데 너는 나보다 더 잘 컸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게 왜 그렇게 위안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자연스레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가끔 가게 밖에서도 만나고 손도 살짝 잡았습니다. 사실 가까워지면서도 너무 겁이 났습니다. 혹시나 저 같은 고아와 가까이 지낸다고 사장님이 싫어하실 수도 있고 저는 사장님을 너무 좋아하는데 사장님이 저를 미워하게 될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자꾸만 제 마음을 모른 척하기도 했죠. 그렇게 몇 년을 사귀었지만 사귀지 않는 것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졸업식 전날 사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남자친구도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상희야,
졸업하면 이제 분식집에 알바하러 나오지 마라. 네? 이제 우리 집 들어와서 같이 살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만 좋으면 혁이랑 결혼해라. 내 딸 하자. 알고 계셨어요? 내 딸 되면 분식집도 네 거니까 더 열심히 해야 한다. 웃으면서 하시는 사장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눈물이 터졌습니다. 알고 보니 사장님은 남자친구에게 이미 모든 사실을 들어 다 알고 계셨고 제가 부담이 될까 걱정이 되어 티를 내지 않으셨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정말로 사장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로 사장님의 딸이 되고 싶어서 사장님 댁으로 들어갔고 사장님은 헤어져도 괜찮다고 너는 내 딸이라고 늘 마음으로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덕에 평생 혼자 살 것만 같았던 저는 정말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다정한 아버님과 무뚝뚝하지만 저만 바라보는 남편과 셋이 오순도순 살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아빠라고 부릅니다. 제가 받은 사랑이 없어 아이를 낳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빠는 제가 하고 싶은 게 아빠도 좋은 거라며 안아주셨고 저는 늦었지만 조금씩 아이를 가질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아버지, 아니 저희 아빠 정말로 멋진 분이죠? 앞으로도 주신 이 사랑 잊지 않고 평생을 함께 살려고 합니다. 분가하라고 야단이시지만 어림도 없죠. 평생 남편과 아빠와 앞으로 태어나게 될 아기까지 함께 저희 가족 모두 오래오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